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월 연준의 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25bp 올렸는데 이 성명서 잘 살펴보고요. 이후 그 전망으로 3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 동맹 결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명서 시작은 항상 미국 연준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경제는 소비와 생산은 견조한 성장세다. 일자리 창출은 수개월간 강력하다.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전의 평가였는데 이번 달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크레인에 대한 러시아 전쟁이 인간과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FOMC는 물가 안정을 위해 헌신 중이다. 연준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2% 이내에서 최대 고용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표현은 항상 등장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 표현이 없었던 성명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준의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4.5에서 4.75%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준금리 25bp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는 지금까지의 누적된 금융긴축 정책 그 효과를 잘 보고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그 시차가 있죠. 이것도 잘 분석을 하고 경제 상황의 전개를 다 고려해서 그래서 이후 금리 인상 언제 할지 얼마나 할지 이런 거 결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적 긴축도 원래 발표된 계획대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즉 그 내용은 매월 국채 600억 달러, MBS (Mortgage Backed Security) 350억 달러 해서 합계 950억 달러씩 자산을 소각한다. 이 일정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연준이 가진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채무자는 연준에게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 상환은 현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이 국채는 6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MBS는 350억 달러가 될 때까지 달러 갖고 와서 달러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롤 오프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950억 달러 현금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죠. 팬데믹 과정에서 프린트했던 달러를 이제 다시 소각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연준은 아직도 자산 보유 규모가 대략 한 8조 4천억 달러 가량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규모를 축소를 해줘야 하는데 언제 멈출지 그 힌트가 대략 금년 한 5월경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목표 2% 달성하려고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그대로 항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 목표 2% 이내로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미국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겠다. 그걸 지금 연준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이 세상에서 달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연준이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달러를 들고 있는데 물가를 200%씩 300%씩 막 올라가 버리면 그거 바로 휴지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준은 통화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늘 나오는 말이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떤 리스크가 확인이 된다면은 지금의 정책을 유연하게 리스크 해결하기 위해 하도록 적응할 그런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준을 믿어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제시되었던 기준금리 상단 5.15%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명목상 유효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그 상단이 4.75%니까 50bp 남았지 않습니까? 즉 25bp씩 베이비 스텝 두 번만 그러면 도달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다 왔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연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0.7%라고 이코노믹 나우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지난 1월 달 그 무역 수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악화됐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을 해서 한국 1분기 성장률, 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0.7%로 이제 둔화된다는 전망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한국, 미국, EU, 중공 전분기 대비 성장률 그린 그림 요거 한번 보시면서요.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1분기 성장률이 4분기보다 현저히 둔화된다. 그런 어떤 그 전망이기 때문에 연준 성명서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한 그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둔화되었다는 그 판단이 만약에 2월에도 지속된다면, 그래서 2월에 둔화되는지 여부는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2월에 발표 예정인 1월의 CPI, PPI, PCE 이거 갖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만약에 크게 둔화된다면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연준이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부터 발표될 모든 경제지표 평가하고 반영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바로 그 제조업 PMI 지수 아닐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 미국, 한국 또 중공 숫자가 어저께 쭉 다 발표가 돼서 이걸 반영한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보시면은 미국 숫자들은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을 지금 다 한결같이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하면은 기준금리 동결, 즉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다시 걸어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금년 말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금년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말경 기준금리 상단 5.15% 이거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환영 랠리가 아주 세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팬데믹도 끝나고 인플레이션 덫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금융 긴축도 어쨌든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환영할 만한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이렇게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1월 30일자로 프레스 릴리스 됐는데 이거는 미국, 인도 간의 반도체 동맹 탄생하는 신호 아닌지 이렇게 주목이 됩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라고 하죠.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인도 전자반도체협회, India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 Association, IESA, 요 양 기관이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 협력 관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라고 민간 분야 태스크포스, 프라이빗 섹터 태스크포스 구성한다 이렇게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인 반도체 동맹 탄생하는 신호 아닌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22년 10월부터 중공에 대한 반도체 전쟁 선전포고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세계 대전으로 확전 중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기에, 즉 이 전쟁의 와중에 인도와 반도체 동맹 발표하는가 이겁니다. 인도가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저런 발표 안 하겠죠. 지금 공동 발표인데 미국이 필요하니까 인도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저 특공대의 임무, 태스크포스 특공대 아닙니까? 특공대 임무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저게 무엇이 될 것인가? 일단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공대 임무 4개가 바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예,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특공대에게 어떤 구체적 임무를 부여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14억 준공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13억 인도가 대신 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태 전략, 예?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그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인태 전략의 한 축을 인도가 확실히 하라고 그래서 일단 반도체 분야를 해서 저렇게 인도하고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 인도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동맹국이 된다면 영광이죠. 인도는. 예? 많은 국가 중에서 인도를 선택해 줬으니까 이 영광 아닙니까? 예, 그냥 뭐 알몸의 선착순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일순간에 글로벌 공급망이 기능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혼란이 오고 막 인플레이션 가속되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그걸 다 보면서 그래서 이걸 미국이 보기에는 저 중공과 같은 저런 독재 국가, 일종의 불량 국가인데 저런 국가에게 미국인의 일상생활을 좌우할 만한 그런 핵심 공급망을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이제 미국이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미국이 깨닫는 걸 보고 한국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그 세계 주요 리딩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핵심 공급망은 자국에서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이 매우 중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결돼서 나타난 게 바로 미국의 칩 앤 사이언스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공급망의 어떤 중요 부분을 미국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바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고요. 중공과의 이 패권 전쟁에서 확실하게 중공을 패배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공에게 맡겼던 그 일을 인도에게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맡기는 일 잘해주면은 달러가 두둑하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는 완전히 횡재하는 것이죠. 예, 인도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예, 돈과 기술을 준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특공대의 구체적 임무 4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의 반도체 산업 현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공이 하던 일을 대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이거 이제 현황 파악하겠다. 그 임무를 특공대한테 주어졌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산업계, 그다음에 정부, 반도체 학계, 인도에 있는 거, 요거 망라해서 지원 세력, 즉 스테이크 홀더를 구축을 해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미국과 인도 간에 협력할 만한 그러니까 쇼텀 당장 협력할 만한 거를 딱 찾아내고 그럼 그건 바로 시작한다는 것 뜻이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장기적인 전략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스테이크홀더들 일종의 지원 세력 그거는 반도체 산업계, 인도 정부, 인도 반도체 학계 이걸 총 망라하는 어떤 지원 세력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와. 네, 세 번째 미션 칩 제조를 포함해서 결국 인도가 맡을 역할은 칩 같은 이런 거 제조하는 거 아닙니까? 제조. 그러니까 조립하는 거죠. 막판 조립 최종 단계. 지금 중공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칩 제조를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인도 역할 정진시키기 위한 어떤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그 특공대가 할 일입니다. 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도 역할 정진시키겠다. 인도로서는 이 말만 들어도 황홀하겠죠. 너무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은 시급할 일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미션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죠. 거기 워크포스 디벨롭먼트에서 전문 인력 양성하고 양국의 상호 이익되는 서로 윈윈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제 나눠 갖도록 한다. 뭐 이런 거.
지금 그 한마디만 고른다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도 역할을 증진시키겠다 이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인도가 크는 만큼 이제 중공은 아웃되겠죠.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